스피커가 바뀌었죠. 드디어 좀 존재감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X3 스피커요. 요게 보레센 X3 스피커고, 아까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포르테 1이었고, 지금은 왼쪽에 있는 이제 포르테 2로 해서 바뀐 거는 지금 요 스피커가 X2에서 X3로 바뀌고, 스트리머 앰프가 억세스 포르테 1에서 포르테 2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케이블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동일한 환경에서 스피커하고 앰프만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뭐 자동차도 BMW 5 시리즈 타다가 7 시리즈 타면 당연히 7 시리즈가 월등히 좋고, 상대적으로 5 시리즈의 어떤 단점이 7 시리즈에서 다 보이듯이 X2하고 X3하고 차이도 클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르테 1하고 포르테 2는 앰프 구동력이니 전원분이 다 똑같고, 오디오 그룹 덴마크의 테슬라 코일 기술의 투입 물량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제거를 얘가 더 잘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안 나면 사기죠. 그죠? 안 나면 사기인 거죠. 그죠? 안 나면 사귄 게 아니라 안 나면 이 제품이 안 팔리겠죠. 근데 차이가 이제 얼마나 나냐가 관건이긴 텐데, 아까 1부 때 들었던 리버티 계속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리버티 요거 다시 들어볼게요. Dreams are breaking like glass. But faith is hard like stone. Sometimes so hard to see. When I lay down and forget this, you need to be telling me.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hat's going to take us home?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hat's going to take us home? X2하고 이제 X3로 스피커가 바뀌었고, 포르테 1에서 포르테 2로 오디오 그룹 덴마크의 노이즈 제거 솔루션이 더 추가가 됐고, 음질적 차이, 소리들이 훨씬 많아진 느낌, 그죠? 공간감이라든가 이런 쪽, 작은 소리들이 굉장히 많고, 음들이 굉장히 부산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 그리고 길어진 잔향, 그리고 색스폰 소리에서 제가 그 믹싱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리버브를 넣은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연주 그 공간에서 이 뒷벽에서 반사되는 소리인지, 꽤 긴 시간 차를 주고 저 뒷벽에서 색스폰 소리가 이렇게 반사되면서 계속 나오는 느낌, 그런 작은 소리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대역도 많이 넓어지고. 그거는 이따 3부 때 그게 왜 노이즈랑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청감상 들었을 때 분명히 구동력이 확 늘어나는 느낌이거든요. 스피커도 커지긴 했지만. 근데 그게 앰프 출력도 똑같은데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을까? 단지 그게
노이즈 제거 능력의 차이로 소리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를 오디오 그룹 덴마크 이 억세스라는 브랜드의 이 포르테라는 스트리머 앰프가 원투에서 그 차이점을 현격하게 들려주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 앰프에서 시리즈별로 낮은 등급, 높은 등급 들어보면 뭐 해상력이나 여러 부분들이 달라지지만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사운드 스테이지 공간감이 좋아지고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능력이 확 좋아지고 이제 그런 어떤 차이는 좀 일반 앰프하고는 다른 경영의 차이를 보여준다. 얘기할 수 있겠고 차이가 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스피커 시리즈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들어보면 저에게 양감은 아까 오히려 X2가 더 많았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게 양감 자체는 북셀프 스피커가 털보이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2A의 북셀프 스피커에서 저역의 양감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감이라는 건 약간 중저역이 부푸는 그런 거는 더 북셀프가 더 하듯이 얘가 미드레인지겠죠? 우퍼 2개겠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음에 여유가 있죠. 근데 저역의 양감 밀도는 저역만 놓고 보면 중저역 미드 베이스만 놓고 보면 X2가 더 좀 이렇게 X2 소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스피커가 팔리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커야 돼. 덩치가 있어야 돼. 얘는 전면 배불이 슬림한 거는 이 보레센 스피커의 시그니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어떤 크기나 외관이나 요 마감도 그렇고요. 그죠? 요 광택 마감도 좋고 또 이렇게 해서 카본을 위아래 싹 이렇게 둘러갖고 굉장히 고급스럽죠. 마감도. 디자인도 되게 잘 나왔고 피아노 마감에 밑에 저 안수주 거겠죠? 안수주 전용 받침대까지 해갖고 이 정도에서 아마 좀 작정을 하고 가격 책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X 시리즈, 이제 X3요. 아까는 X2였고, 작년부터 이제 X2가 먼저 나왔고, 이제 X3 나왔고, X1이 나왔답니다. 북셀프요. 그리고 이제 X6. 그거는 트위터 하나에 위로, 아래로 G5하고 제로5랑 똑같이 이제 3개씩 6개의 유닛을 달고 있고, 그러면 뭐, 미드레인지 2개에 우퍼 4개, 가상동축형으로 아마 그거는 키가 예상컨대 제로5보다 더 클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얘네들이 작정을 하고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이 X 시리즈를 만들어냈구나. 그러니까 보레센이 어떻게 보면 옛날 라이더도 그렇고 마이클 보레센 씨가 만든 그 스피커가 약간 매니악한 그냥 어떤 하이엔드급의 어떤 그 시장에서만 있었다면 보레센 같은 경우는 물론 플래그십 뭐 M 시리즈도 계속 지금 뭐 의욕적으로 내고 있지만 이 X 시리즈를 내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떤 메이저급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레센 이 회사의 또 특징은 이 유닛도 다 자체 개발이에요. 자체 개발, 자체 생산입니다. 자, 이제 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닛을 보면 2.5웨이 스피커랍니다.
왜 2.5인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유닛하고 이 유닛이 다른 유닛이면은 여기다가 두 유닛에 같은 크로스오버를 걸어갖고 유닛의 동작으로만 0.5A가 나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내부가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일단은 트위터는 벌써는 다 같은 이 트위터를 쓰고 있어요. 미드하고 베이스는 이제 4.5인치 카본 노맥스 허니콤 구조예요. 허니콤 구조로 되어 있고 주파수 대역은 X3는 35Hz에서 50Hz. 아까 X2 스피커가 40Hz, 그러니까 5Hz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보레센 스피커는 전부 트위터는 5만까지 저 리본 트위터 지금 쓰고 있고요. 유닛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보레센사 자체 개발 유닛인데 여기서도 또 노이즈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노이즈로 최대한의 강성을 달성하도록 멤브레인을 설계를 했다. 그래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따 북소리 넣을 때 이 유닛 보면은요 일반 유닛처럼 그렇게 안 움직여요. 거의 뭐 유닛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된 멤브레인인데 두 개의 탄소 섬유층으로 해서 스프레드 토우 탄소 섬유로 이제 최적의 강성을 확보를 했고 진동과 공명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줄였다. 아까 그 유닛이 빨리 움직이는 거 그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잠깐 볼까? 이게 진짜예요. 한번 보면요. 대표로 나와보세요. 대표로 나와보세요. 마이크 조심하세요. 그죠? 움직임이 진짜 빨라요. 그만큼 이거는 그 보레센 또 엑스포나 가서 보면은 얘네들이 그 자석하고 코일에 대한 또 얘기도 많이 해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아라미드 벌집 스페이서로 최고의 무게 대비 강성비를 확보했고 공진 측면에서 평평한 굉장히 플랫한 응답 특성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넷 시스템도 폴링의 이중 구리캡을 썼다는데 이제 구리링의 그 역효과가 좋을수록 인덕턴스 곡선이 평행해지고 전작의 공명이 낮아진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인덕턴스 얘네들이 케이블이나 앰프나 전부 스피커나 인덕턴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덕턴스가 결국은 전류에 대한 저항이니까. 그래서 앰프의 어떤 구동력이 낮아도 충분히 그러니까 100W짜리 갖고 지금 이런 스케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그 크로스오버는 2.5kHz에서 잘려 있고 질량이 0.01g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리본 트위터의 가장 큰 장점은 표면적이 넓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음량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1인치 돔 트위터가 내는 대음량하고 리본 트위터만 있으면 훨씬 더 큰 면적이 있다 보니까 대음량이라는 데서 디스토션이라든가 그런 어떤 피크나 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설계된 저것도 100% 보레센 자체 개발 제품이거든요. 음악을 또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도 제가 어저께 그냥 찾은 음악인데요. 지그프레드 핑크라는 또 이 타악기 연주자가 있어요.
방금 들은 이 퍼커션 음악도 이런 음악이 사실은 이런 음악에서 리듬감을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퍼커션 북들이 등장하고 걔네들의 어떤 이 음이 나오는 타임들이 다 울림이라든가 잔향 타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뒤섞이면 되게 혼탁할 수 있는데 그런 혼탁감 없이 정말 기민하게 하지만 인위적인 느낌 없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느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역시 이게 이 뒤쪽에 홀로그램 같은 어떤 3D 이미징이 만들어지고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우리가 그 연주 공간에 와서 실제로 듣는 듯한 리얼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더 강하죠. 예를 들면 이거는 사실은 시간상 제가 뺐던 음악인데 이런 거 들어보면요. 이 공간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거 오래간만에 리오스카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하모니카 연주자인데 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요거 전곡은 못 듣고요. 잠깐만 들어볼게요. 그 리오스카 샌프란시스코 베이요. 음악 시작 전에 한 1분 40초 정도 길거리에서 직접 녹음을 한 거겠죠. 그런 어떤 이 소리 자체가 뭐랄까 막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정교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없이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저쪽에 진짜 막 밖에 나와 있는 듯한 기분. 근데 그런 어떤 생생함을 전달하는 느낌이 뭔가를 막 강조하고 막 어떤 어필을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 그대로에 있는 편안함. 그게 얘네들이 말하는 DACV의 그 아날로그 시그니처, 그죠? 아날로그 특성의 어떤 음의 어떤 그런 튜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마지막 인클로저 남았거든요. 인클로저
그러니까 이제 캐비넷이 MDF 같은 걸로 보여요. 근데 자기네들은 어쨌든 튼튼한 목재 복합 재료를 썼답니다. 또 이제 인클로저에서 캐비넷에 히스테리시스 얘기를 해요. 히스테리시스가 쓰는 데가 많아요. 기계에서도 쓰고 전기에서도 쓰고 화학에서도 쓰고. 아무튼 이제 히스테리시스가 이제 뭐냐면 어떤 콘의 움직임이나 진동이 이전 상태가 현재 상태에 영향을 주는, 그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를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고, 그리고 요 탄소섬유, 카본을 인서트를 해서 이제 강화를 했고, 뒤에 보면은 포트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포트가 6개가 있어갖고, 트위터에도 쌓이는 공기압을 보상하기 위해서 뒤쪽에 통풍구를 놔줬고, 그 베이스 섹션은 음악적으로 관련된 주파수에 맞게 튜닝돼서, 여기 보면 뒤로 가면서 이렇게 좁아져요. 늘 말씀드리는 거, 스피커 내부에 정제파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서로 평행한 면을 안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 뒤에 덕트도 있고, 아무튼 마감도 그렇고 스피커 가격대도 그렇고 진짜 괜찮은 물건이 하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